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보니까 새벽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목요 집담의 20번째 순서입니다. 전주관절 파트고 의정부성모병원의 공재관 교수님이 숄더 아스로플라스티에 대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바로 그냥 시작해 주시죠.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의정부성병 공장원입니다. 그 저는 저기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이 그 숄더 아스로플라스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뭐 저희가 이제 아나토미칼 토탈 숄더보다는 리버스 토탈 숄더가 이제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 뭐 토탈 숄더의 약간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하고 그리고 리버스 토탈 숄더의 바이오메카닉스 최근에 뭐 조금 대두되는 라테럴라이제이션 개념하고 리버스 토탈 숄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위크니스 뭐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수술 방법들이 뭐 접목이 되고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깨 당연히 아스로플라스티라 그러면은 이제 관절 말 그대로는 이제 관절 성형술인데 주로 이제 인공관절 그 를 이제 하는데 뭐 OA라든지 디제너티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흔히 제일 많이 보는 이 커프 아스로패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RA 환자 아니면 이제 오스티오 네크로시스로 인한 이런 관절 파괴로 인해서 이제 아스로플라스티를 하게 됩니다. 그 통상적으로는 다른 조인트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나이브한 원래 모양 그대로 그 관절을 깎아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메탈이라든지 폴리 같은 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 그 숄더는 조인트는 물론 뭐 각 조인트마다 다른 고유의 특징이 있겠지만은 볼앤 소켓 조인트로 그 보니 스트럭처뿐만 아니고 주변에 소프트 티슈 특히 그 로테이트 커프라든지 뭐 리가멘트 이런 것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얼마나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나토미카를 할 건지 리버스를 할 건지 뭐 컨버전을 할 건지 이런 결정 사항이 좀 다른 조인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를 우선 살펴보시면 저희가 뭐 아마 근대적인 현대적인 그 아스로플라스티는 힙 조인트에서 주로 이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찬니 선생님께서 1950년대 60년대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뭐 정형외과의 이제 아스로플라스티가 이제 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대접받고 있는데 숄더 조인트도 저도 이제 이번에 좀 찾아봤더니 물론 이거는 이제 1800년대에 그 아스로플라스티 뭐 숄더하고 엘보를 아스로플라스티 하기 위해서 이제 드로잉을 했던 그런 이제 자료들인데요. 1850년대부터 벌써 이제 숄더도 아스로플라스티를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고 문헌상에 이제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에 있는 어, 선생님께서 이 티비 아스라이티스에 대해서 어, 그 메탈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2년 후에 드레인 사이너스가 생기고 다시 루즈닝이 와서 실패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이후에 그 니어 선생님께서 1950년대 초반에 프록시마 휴머러스 프랙처에 대해서 아스로플라스티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제 보고하면서 숄더에서도 본격적으로 아스로플라스티가 이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근대적인 현대적인 이런 아스트로플라스티를 뭐 여러 가지 세대로 좀 나누고 있는데 최초의 시작은 이제 1974년도라고 일단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니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개발을 하셨는데 이처럼 이제 사이즈를 좀 다르게 여러 가지를 이제 구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뭐 모듈라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모노블럭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실린더릭 스템을 이용해서 폴리와 이용해서 이제 아나토미카 토탈 숄더를 처음에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서지칼 프린시플도 같이 이제 널리 알려가지고 아스로플라스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뭐 1990년도에 약간 모듈라 시스템이 조금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시멘트를 또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넥 샤프트 앵글을 이제 원래 모양 원래 나이브한 그런 앵글로 이제 하고 이제 점점 발전을 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4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토탈 숄더의 이제 특징은 이제 모듈라 시스템 여러 가지 조합을 하고 그리고 플랫폼 디자인을 이용해서 이런 아나토미컬 토탈 숄더를 뭐 나중에 리버스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지금은 좀 도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더불어서 이런 본로스를 조금이라도 이제 나중에 리비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쇼스템이나 스템리스 없는 그런 디자인을 이용해서 또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뭐 4세대라고 최근에 개발이 되었지만은 여러 가지 아직 롱텀 이제 리절트가 이제 뭐 축적이 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들도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막 발표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실험실적으로 뭐 실험적으로 그 뭐 인레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환자한테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맞춰서 토탈 숄더를 이제 어, 적응할 수 있는 5세대도 지금은 이제 조금 소개가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아나토미컬 토탈 숄더는 우리가 이제 그 숄더 조인트의 이제 로테이트 커프의 이제 펑션 자체가 그 정상적이고 기능적이어야 된다는 이제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아스로플라스티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처음부터 이제 커프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커프 펑션을 이제 케어가 다시 진행을 한다든지 커프 펑션이 없어지면은 이런 이제 어버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페일리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아나토미컬 토탈 숄더에는 예, 예측을 경험을 좀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거 이제 니어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뭐 본인이 이제 개발을 좀 하셨던 건데 이렇게 이제 리버스 시스템을 약간은 좀 도입을 해서 여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 70년대인데요. 이렇게 이제 커플을 무조건 이렇게 꼬매야 된다라고 이런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볼앤 소켓을 이제 뒤집어서 리버스의 개념을 도입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커플을 꼬매는 거를 이제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 1세대가 그렇고요. 2세대는 요 헤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헤드를 좀 작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작게 했더니 또 ROM이 좀 잘 안 나와서 3세대에서는 헤드를 좀 작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템을 여기 엑시알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도를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글래놀드 루즈닝이라든지 커프 펑션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모디어스님 이외에도 다른 여러분들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과는 모양이 좀 다른 이 글래노이드를 이렇게 파내고 이런 식으로 어, 임플란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글래노이드 쪽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약간 컨포미티를 조금 더 줘서 뭐 리버스를 아스로플라스티를 한다든지 등의 이제 시도가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리버스 토탈 숄더 시스템은 유럽 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지금 이제 거기 개념이 이제 점점 발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숄더의 이제 디자인의 이제 변천을 유럽 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1970년대 초반에 벌써 이런 뭐 리드라든지 캐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발표를 하셨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그라몽 스타일이라고 아마 좀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발표가 된 거는 1985년도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그 글래노이드 컴포넌트의 이제 루즈닝이 가장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센터 오브 로테이션, 그러니까 관절의 이제 축을 조금 더 이제 미디알 쪽으로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글래노이드의 킬 타입에 이제 워낙 그 고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센트럴 팩을 이용해서 더 튼튼하게 이제 고정을 함으로써 이제 글래노이드 쪽에 이제 루즈닝을 좀 막는 획기적인 이런 디자인의 이제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6년 후에 조금 더 보완, 더 미디얼라이즈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를 이용해서 더 이제 조금 본인 그로스를 좀 유도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이루어져서 지금의 리버스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1972년도에 요 리드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리버스의 개념을 소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켈벨이라는 분이 이런 식의 이제 디자인을 소개를 했고 요거는 요 펠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이건 완전히 진짜 업사이드 다운이죠. 스템을 여기다 글래노이드다가 하고 여기 이제 이제 휴머럴 사이드는 글래노이드처럼 이렇게 했던 이게 이제 리버풀 그룹에서 아마 리버풀에서 이제 리버풀 아마 사람 이름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게 이제 그라몽 스타일에 처음에 이제 소개되었던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많이 썼던 이런 스타일인데 뭐 리버스 토탈 숄더 자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다임의 이제 쉬프팅하는 이제 컨셉이었고, 미국에서는 뭐 2000년도 초반에 이게 이제 FDA 승인이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처음 개발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아스라이티스, 그치 커프 테어가 있는 이런 아스라이티스 환자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뭐 리비전이라든지 프랙처라든지 이렇게 좀 디포미티가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인디케이션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라몽 선생님의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요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 요 바깥쪽에 있으면은 여기 이제 글레노이드 쪽에 루즈닝이 많이 생기고 이걸 이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센터 오브 글레노이드 쪽을 이제 넥을 짧게 만들고 센터 오브 로테이션을 글레노이드 서페이스 혹은 그 안쪽으로 넣고, 이게 인레이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넥 샤프트 된 거를 좀 길게 해서 이런 식의 이제 디자인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메카닉스, 이게 이제 왜 그러면은 커프가 없는 사람들한테 리버스가 과연 펑션을 하고 이제 도움이 되느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아나토미카 숄더에 비해서, 하나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이제 센터 오브 로테이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휴머럴 조인트라면은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 휴머럴 헤드의 이제 센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로테이트 커프 자체가 팔을 올리고 돌리고 기능도 하지만은 바깥쪽에 있는 델토이드가 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커프가 없으면은 델토이드의 이 내부함이 작아져서 어버드 마이그레이션 되고 하면서 큰 힘이 필요한데, 이제 큰 힘을 못 쓰기 때문에 팔을 못 올리고 기능을 못 하는 건데, 이 센터 오브 로테이션을 미디얼라이제이션 시키고 그리고 휴머럴 컴포넌트를 이 디스탈라이제이션 시킴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CT에서도 보시다시피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 여기 있고 델토이드가 이제 여기 있는데, 이 내부암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제가 시소를 타는데 시소에 이제 앞에 타면은 우리가 힘을 많이 줘야지 뒤쪽을 이제 들 수가 있고, 더 멀리 타면은 받침점에서 이제 멀어지면은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쓸 수가 있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리버스가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의 뭐 수식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각이 좀 커지고 길이가 이제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큰 힘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물론 팔 길이가 이제 당연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또 만능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아나토미카 토타숄더에 비해서 이거는 넌 아나토미카라 이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이 뭐 일단 많다고 이제 알고는 계시면 됩니다. 일반 이제 아나토미카 토탈 숄더에 비해서 16년도에 파스칼 보벌류가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포스트 컴플리케이션은 뭐 20% 정도, 리비전 레이트도 뭐 한 13% 정도 된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인스테빌리티, 임팩션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처음 초창기 이제 디자인의 문제가 됐던 거는 최대한 미디얼라이제이션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글레노이드 컴포넌트가 헤미스페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 샤프트 앵글이 굉장히 서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 밑으로 이제 보통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임핀지가 계속 생겨가지고 이걸 저희가 이제 노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본노스라든지 폴리에틸렌 웨어 같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초창기에 이제 많이 했었고, 뭐 한 보고에 의하면은 뭐 거의 절반 이상이 70% 가까이가 노칭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인트레이닝이나 우리가 이제 뭐 전문의 시험에는 몇 년 전에 좀 나왔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글래니드 스페어를 좀 위쪽으로 좀 아래쪽으로 좀 더 내리고, 그다음에 그 틸팅을 조금 이렇게 경사를 이해 줌으로써 이런 걸 좀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디자인 측면에서 또 라테럴라이제이션 컴포넌트를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초창기에는 뭐 이게 뭐 노칭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는 말을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 클리니컬 리절트하고 푸어한 클리니컬 리절트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펙션이 우리가 이제 또 큰 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나토미카 토탈 숄더에 비해서 그냥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기에는 아나토미카 토탈 숄더는 뭐 한 2% 정도, 그리고 이제 리버스는 한 3에서 4% 정도 인펙션 레이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또 좀 더 높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에이셉틱 루즈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로케이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로테이션,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우리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뭐 밥을 먹는다든지 머리를 만진다든지 이런 자세, 머리를 감는다든지 이런 자세고요. 인터널 로테이션은 우리 이제 팔 뒤쪽으로 등 쪽으로 이제 팔을 돌리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왜 리버스를 하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이 줄어드느냐? 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게 미디얼라이제이션 시켰기 때문에 익스터널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 이 델토이드의 볼륨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파워가 약해져서 줄어든다. 또 한 가지는 여기 헤미스피어가 이제 굉장히 뭐 쉽게 말해서 쉘로우하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중간에 이제 오다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제한이 온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또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리버스 후에 또 독특하게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아크로미온에 왜냐하면 델토이드에 이제 텐션을 많이 이제 주고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크로미온에 스트레스 프랙처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맥실러리 너브 인저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노칭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뭐 아까 말씀드린 요 시멘트 스템을 굉장히 점점 작게 만들고 또한 이 메지얼라이제이션 컨셉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라테랄라이제이션을 시켜가지고 디자인을 좀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라몽 스타일인데요. 이 미디알 글레노이드, 미디알 휴머러스 여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라테랄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은 휴머럴 컴포넌트에서 아니 저기 글레노이드에서 이렇게 라테랄라이제이션 시키는 방법과 휴머럴 사이드에서 라테랄 시키는 방법 그두 가지 다 라테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레노이드에서 이렇게 라테랄리즈 시키면 넥샤프트 앵글도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고요. 뭐 로테이션이 조금 더 좋아지고 클리니컬 스코어도 좋아지고 뭐 노칭도 당연히 좀 많이 줄어든다고 보고가 돼 있고 이런 델토이드의 이런 레버암 이 텐션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스트레스 프랙처도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델토이드 레버암 자체가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레노이드의 컴포넌트의 힘을 그러니까 이제 픽세이션에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휴머럴 라테레이션은 또 장점이 요거는 이제 센터 오브 로테이션을 그대로 좀 놔둔 상태에서 라테랄 쪽만 이렇게 휴머러스만 이제 바깥쪽으로 좀 빼는 거기 때문에 숄더 이제 컨투어를 좀 유지시켜주고 또한 이 로테이트 커프의 텐션을 또 유지시켜주고 또한 랩핑 앵글을 좀 증가시켜서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주장하고 나오는 이제 임플란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CI 저희 견주관 이제 학회지에 오주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게 이제 표로 만드신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 임플란트를 쓸 거냐, 어떤 상황에 이제 임플란트를 쓸 거냐 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뭐 슈더 파라라이시스가 있으면 어떻고, 그다음에 뭐 크리티컬 숄더 앵글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뭐 환자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그 견주간지 학회지에 올해 이제 오주환 선생님이 발표하신 리뷰 아티클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라든지 이 초심자들이 이제 나가서 이런 리버스를 하는데 얼마나 좀 하면은 이게 좀 익숙해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조금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탈 숄더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소프트 티슈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순수한 특히 오해인 경우는 이제 글레노이드 쪽에 이제 본 로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테르 쪽으로 포스테르 웨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항상 저 CT를 찍어서 이런 글레노이드 본 로스 아니면 인클리네이션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이거를 뭐 본그라프트를 할 건지 아니면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정하는데 오그멘티드 뭐 베이스 플레이트를 쓸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미리 이제 프리오피 플래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 델타 팩토럴 어프로치를 대부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어, 서브스캡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크게 방법은 테노토미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다음에 싹 벗기는 방법 그리고 이제 오스테오토미를 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신의 저희가 이제 숄더 리버스 특히 아스로플라스티를 하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도입되고 있는 뭐 최신 기술이랄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냐면 세 가지가 이제 저 소개시켜 드릴 텐데 하나는 이제 그 프리오피 플래닝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뭐 저기 유튜브로 좀 캡처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미 CT를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뭐 여기 글래노이드 임플란트는 어떤 걸로 쓸 거며 위치는 어느 정도 하고 뭐 센트럴 팩은 뭐 위치 어느 정도 위치할 거냐 이렇게 이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예, 수술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뭐 각 회사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PSI라 그래서 여기 이제 Patient Specific Instrument 이래 가지고 그 수술을 하기 전에 특히 디포미티가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글래노이드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어떤 위치로 어떤 거를 박을 건지를 이렇게 가이드를 미리 여기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수술하기 전에 적용을 해보고 그대로 이제 그 본이 랜드마크에 맞춰가지고 가이드를 넣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그 인터로퍼러티브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아마 니 쪽도 이제 뭐 하고 있는 뭐 예전부터 좀 하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제 뭐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술 중에 이런 이제 그 위치를 잡아가면서 이게 뭐 어떤 방향으로 스크류가 들어가고 뭐 어떤 방향으로 뭐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고정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보면서 이게 이그젝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할 수 있는 이런 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또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결과는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서없이 이제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수준에서는 뭐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숄더 조인트는 다른 조인트하고 틀려서 이런 로테이트 커브 펑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리버스 토탈 숄더는 너나노토미칼 이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게 왜 개발이 됐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수술 후에 어떤 컴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라테랄라이제이션 개념과 이런 세 가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굉장히 양도 많고 중요하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아주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잘 정리해 주시고 이해가 잘 되시게,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전공의생들, 질문하실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질문창에다가 좀 남겨주시고요. 네네. 일단은 우리 견관절 교수님들 많이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종훈 교수님, 송현석, 김상욱, 김종호, 김영석, 조선현 교수님까지 다들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고 혹시 오늘 저기 강의에 대해서 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먼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 성모병원 지정원입니다. 네, 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갖다 짧은 시간에 강의를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버스에 대한 뭐 바이오메카닉스,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새로 나올 뭐 디자인들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이해가 잘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논문을 존스 홉킨스 때 썼었었는데 20내 정도 되면은 엑스퍼트가 된다. 공재환 교수님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COR 날에 논문 냈었을 때는 저희가 보니까 7례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COR 때 냈었을 때 7례 이전 케이스들은 컴플리케이션이 좀 많고 7례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리버스의 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이 전공의 여러분들도 20회씩이나 많이 했었을 때 컴플리케이션이 이거는 저희 이제 개인적인 논문인데 음,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한 7례 정도에서 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좀 줄어든다. 그렇게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대강 선생님 발표했던 거랑 조금 틀리고요. 한 가지 또 컴플리케이션이 외국하고 저희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아까 공대환 교수님 이제 인용해 주신 논문에서는 외국인들은 인세빌리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흔한 컴플리케이션으로 리버스에.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리비전 수술들이 많아서 햄이나 토탈 숄더 리비전에서 리버스를 수술하기 때문에 소프트슈 밸런싱이나 뭐 서브스카플라스 커프 다 없으니까 제일 인스테빌리티 제일 흔한 것으로 되는데 저희 국내에서는 어떤지요? 한번 공장 교수님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음, 제가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모은 자료는 제가 아직 본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사실은 여기 저도 처음에 넣었다가 좀 뺐는데 교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그때 한 3, 40 케이스 정도 됐었나요? 예. 네. 그거를 보면은 또 그렇고 저도 봐도 제가 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 인펙션이고요. 예. 그리고 인스테빌리티는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프라이머리 케이스니까 인스테빌리티가 확실히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른 컴플리케이션은 이해가 가는데 리버스를 쓸 때 인펙션 레이트가 높아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지고. 아, 네.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봐서는 일단 이게 너너노토미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 힙 조인트처럼 이렇게 아주 깊은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 티슈 커버리지가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인펙션 레이트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나토미카는 보통 2, 3%, 리버스는 한 3, 4% 정도 생긴다. 뭐 이렇게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숄더는 이제 독특하게 저기 그 C 아크네라고 그러는데요. 이 겨드랑이는 이쪽에 모낭 쪽에 사는 그 여드름균이 균주로 또 다른 조인트하고 틀리게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컬처를 또 오래 아내로보기 때문에 해야지 이제 또 동정이 되는 그런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평성모병원 송현석입니다. 네, 이게 그 리버스가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 환자분들 엑스레이 보면 모양이 변해 있고 그리고 휴메럴 헤드가 디스탈리제이션 돼 있는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리버스가 오주환 선생님 논문도 그렇고 슈도파레시스가 보일 때 미달 글래노드, 미달 휴메러스는 옛날에 쓰던 것처럼 휴메러스 밑으로 확 내려버리는 건데 팔을 잘 못 드는 슈도파레시스는 그렇게 디스탈리제이션이 팔을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키 팩터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 콜롬비아에서 옛날 디자인 가지고 했던 논문에 보면 38mm 이상 밑으로 쭉 내려줘야 팔을 못 들던 사람이 그나마 135도 정도라도 들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걸 38mm보다도 적을 때는 올릴 수 있는 확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디스탈리제이션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게 보면 너무 디스탈리제이션 되면 일단 아크로미알 프랙처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저희가 걱정하는 너브 트랙션에는 너브 팔씨 같은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디스탈리제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어디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슈도파레시스 있으면은 무조건 디스탈리제이션을 해야 되느냐? 라테랄리제이션을 했을 때도 슈도파레시스 있던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서전으로서 이제 너브 팔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이고 회복 안 되는 면 굉장히 디스빌리티 남기는 거라.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 디스탈리제이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대한 선생님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뭐 충분히 말씀을 잘 주셨던 것 같고요. 그 아까 뭐 오전 쌤 저기 표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아주 절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뭐 팔도 올리고 돌리고 페인도 없어지고 이제 이러는 거기 때문에 금방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략적인 뭐 그런 큰 그림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공의 쌤 질문이 두 개 올라와 있는데요. 어, 두 개가 조금 비슷한 스탬프 피팅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호 쌤, 예, 네네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이제 저 템플레이트를 대고 이제 아마 그 피모나 옛날에 힙 조인트는 저희가 뭐 그래서 스템 굵기를 얼마를 할 건지 이렇게 많이 그 플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뭐 숄더 자체는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교수님도 그렇고 따로 이런 미리 이제 수술하기 전에 뭐 몇 미리를 써야 되겠다 그런 정도까지 크게 고민은 안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저희가 저기 뭐죠 그거를 이제 라습을 하고 뭘 해봐서 어느 정도 이제 요즘은 대부분 이제 시멘트를 이제 안 쓰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피팅이 좀 단단하게 좀 돼야 되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이런 뭐 웨이트 베어링은 아니라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뭐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팍스를 통해서 대충 뭐 미리수도 대충 예상은 하지만은 그냥 넣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사실은 안 보기 때문에 넣어보고 그냥 경험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인레이 타입하고 이제 온레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레이라고 그러면은 옛날 고식적인 처음 말씀드린 그라몽 스타일의 그 인레이라는 거는 그 휴머러스의 트레이 자체가 이제 휴머럴 메타피지스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온레이는 그 위에 이제 얹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경우에 쓰느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최근 들어서는 좀 라테랄라이제이션 시키는 게 경향이 있고 임피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온레이 타입을 조금 선호를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라테랄라이제이션 개념 중에서 휴머럴 사이드 라테랄라이제이션 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넥샤프트 앵글을 좀 정상적으로 크게 하는 거. 그 이제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원래 나이브한 기준으로 이제 하는 게 라테랄라이제이션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저 금방 우리 권건호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이 인레이 말고 온레이 타입을 쓰는 게 또 하나 라테랄라이제이션 방법 중에 하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폴리를 좀 두꺼운 걸 넣는 게 이제 라테랄라이제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저 교수님들 중에서 한 분만 마지막으로 더 코멘트나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평성모병원 김영석입니다. 오늘 좋은 예, 강의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전공의 선생님들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프레스핏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희 이제 필링 레이시오라는 개념이 또 쪽에 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이제 스템을 박을 때 논웨이트 베어링 조인트다 보니까 약간은 타이트하다기보다는 조금 루즈한 경향으로 저는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제가요? 네. 예, 예. 그,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완전히 타이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유재철 교수님이 항상 그 필링 레이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쇼스템이나 이런 특히 뭐죠? 스템리스가 아니고 저희 쇼스템일 때 이제 그런 개념이 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게 저는 사실은 아주 짧은 스템을 쓰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리해서 너무 빡빡하게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팔 길이가 어쩔 수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팔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이 텐션이 너무 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작은 사이즈를 쓰고 조금 깊이 넣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필링 레이시라든지 이런 거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주에 유재철 선생님 초청해서 강의를 한번 들었었어요. 대전에 와서. 근데 저도 많이 필링 레이시오 좀 강조를 하는데 그 캐날 두께하고 스템 두께를 갖다 비교를 해가지고 0.7, 0.8, 그리고 토탈 숄더는 0.7이고 리버스는 0.8 해가지고 캐날이 너무 두꺼워지면은 나중에 이로전 생기고 코티칼 시닝 생기니까 대개는 휴머러스는 뭐 웨이트 베어링 조인트 아니니까 스템을 갖다 좀 가는 거를 약간 더 쓰는 게 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유재철 선생님은 항상 작은 거 그래서 뭐 7번인가 해서 캐날보다 좀 작은 거 해가지고 본그라프트 해주고 해서 좀 코티카 이로전 안 생기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수술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PSI 아까 공재관 선생님이 했던 PSI예요. 그래서 글레노이드를 컴포넌트를 만들고 가이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공관절할 때 센터를 갖다 잡을 수 있는 거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마침 그거 갖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PSI 한번 보시면은 가이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뭐 많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강의해 주신 공재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